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의 파고는 0.5에서 2m로 모레부터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2달 전 동네에서 놀던 경주의 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아이의 부모가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사고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교통사고로 숨진 9살 이모군의 아버지 이영용 씨는 엿새째 경주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아이의 교통사고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사고의 아주 기초적인 상황까지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유가족에 믿으라고 한다는 건 저희가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2월 14일 이 씨의 아들과 친구 A군은 경주시 황성동 아파트 인근 내리막길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이동하던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이 사고 초동 수사를 제때하지 못했고 중상을 입은 친구 A군과 목격자 등의 진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아이들의 위치와 타고 있던 보드의 속도, 아이들을 친 화물차의 진행 방향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의문만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 자료가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여러 가능성을 놓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추가 조사를 실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족 측에서 의뢰한 국과수 의뢰 결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최대한 유족들이 의문점이 좀 풀릴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원과 경북경찰청은 최근 현장 검증을 다시 실시하는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핵심 장비 반입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일방적 사드 배치는 인정할 수 없고 원천 무효라며 말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측은 차질 없이 사드 배치가 이루어져 연내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대선 전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국론 분열을 막는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사드 배치는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환경 영향평가 전에 기습 배치를 강행한 국방부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영선 선대위원장이 오늘 경주와 구미, 대구를 잇따라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박 선대위원장은 불국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한 뒤 경주 중앙시장을 찾아 정권 교체와 개혁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며 대구 경북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대구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92.7로 지난달보다 5.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과 달리 전국 평균 지수는 101.2로 100을 넘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하는데 대구 경북의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포항 호미곶 권역 개발과 경주 간포읍 노동리 마을 단위 개발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농산어촌 개발 공모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 호미곶 권역 거점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오토캠핑장, 다목적 복지센터 등을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미항 호미곶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간포읍 노동리 마을 단위 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19억 원을 들여 젊음과 장수노동 마을을 목표로
특산품 저장 가공 시설과 폐광 체험 시설을 갖추는 내용으로 6차 산업을 통해 젊어지는 마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어종을 지난해 고등어와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가지에서 올해는 아귀와 복어, 전갱이 등을 추가해 모두 10가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농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대상 품목이 늘어난 건 2015년 말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중국산 아귀와 복어 등의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원 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 기준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 예고합니다. 울진 왕피천 유역에 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탐방로와 안내소가 개통됐습니다. 왕피천 계곡 에코투어 사업단이 운영하게 될 탐방 안내소와 전시관에는 탐방객을 위한 휴식 공간과 각종 동식물의 생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낙동정맥 중앙부에 위치한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전체 95% 정도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사냥과 삭,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해 환경부가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수출 시장의 거점이 될 인도네시아 경북통상사무소가 자카르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개소식과 함께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250만 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한인 사업장이 밀집한 마을의 초등학교를 찾아 500만 원 상당의 학용품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미국 뉴욕과 LA,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 도쿄 등 7곳에 통상 주재관을 파견하고 이 중 3곳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베트남 호치민에도 사무소를 개소합니다. 포항시 덕수동에 있던 포항 SW 지원센터가 포항 테크노파크 제4 벤처동으로 이전했습니다. 포항 SW 지원센터는 지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인프라와 인력 양성, 마케팅 활동과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7,0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의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당초 오늘 열기로 했던 임 군수의 첫 공판을 임 군수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습니다. 또 2010년 군수 선거 당시 임 후보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후원 회장에 대한 공판도 동시에 열립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